앞으로도 단언컨대 유명인들은 이 기술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백종원 대표도 TV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장사 기술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백종원 대표를 보고 사람들은 굉장한 친밀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장사에 있어서 어록처럼 남기도 하죠. 프랜차이즈 이기지 못할 거면 장사하지도 마세요. 장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파는 거예요. 등등 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백종원 대표 그리고 유명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장사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저도 물론 사용을 해봤던 기술들이에요. 장담하지만 이 내용을 바로 적용한다면 늘 강조하는 실행력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유명인들은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장사 기술, 그 첫 번째는 바로 락인입니다. 해석하자면 이 가두다, 감금하다 라는 뜻인데 손님을 우리 제품, 음식, 매장으로 하여금 가두어 놓는 거죠. 백종원 대표는 이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진 않았어요. 다만 골목 식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긴 했었죠. 바로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오게, 세 번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이에요. 락인은 많은 대기업에서도 실제 활용하고 있는 장사 기술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등 큰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 락인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까지 다녀올 정도로 고급 기술에 속해요. 얼마 전 미국의 아마존은 아마존 약국을 런칭했어요. 네,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락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받아 보면 사람들은 락인에 걸리게 되거든요. 아마존 약국에 락인이 되는 거죠. 아마존은 2005년도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로 처음 락인 기술을 선보였어요. 지금은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프라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정도로 오히려 스스로 락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났고요. 프라임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은 구독 서비스의 일종인데 2일 무료 배송, 2시간 배송, 스트리밍 음악과 비디오, 기타 혜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마존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서비스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한다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우리 매장에도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실제 저도 이 락인을 통해서 꾸준히 큰 폭의 매출 하락 없이 매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매매를 할 때에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2년간 컨텐츠를 만들면서 락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영상들이에요. 총 5개의 영상을 올렸네요. 그런데 이 락인 기술을 사용하려면 툴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툴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온라인 강의와 카페에서는 밝힌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용한 툴은 라는 거예요. 근 4년을 사용했었고 컨텐츠를 만드는 계기로 운영사인 스포카와도 인연이 닿았죠. 그래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가지고 왔어요. 네, 본사에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할인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전 기본 가격으로 4년을 사용했지만 앞으로 사용할 여러분들은 꼭 할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었으면 해요. 락인 기술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받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손님은 락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외식 자영업자가 70만 명이나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고작 2만 5천여 곳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10%도 아니고 5%도 안 된다라는 거죠. 백종원 대표는 단골이 많은 가게가 오래 살아남는다고 늘 이야기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단골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맛, 서비스, 위생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 고객과 우리 매장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다음에 다시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락인 기술이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마케팅이 되는 셈이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추가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락인 효과에 대해서 한양대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락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식당으로 치자면 뭐 식당이 플랫폼은 아니지만 똑같은 메뉴를 가진 경쟁이 과한 업종일수록 이 락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실행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독보적인 경쟁할 수 없는 아이템을 가진 게 아니라면 락인은 필수라는 거죠. 두 번째 유명인들이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장사 기술은 쇼미더 라이프입니다. 이건 뭐 백종원 대표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한데,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전에 제가 한번 밀레니얼 세대들의 다른 장사법에서 SNS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SNS로 팬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SNS를 만드는 목적이 단순히 이 매장을 홍보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으로 매력을 어필한다라는 거죠. 이 매장의 매력 역시도요. 이 백종원 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사업가예요. 예능인이나 뭐 연예인이 아니라 수백억대 자산 가치의 기업을 소유한 사업가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요. 뭐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손님들을 상대로도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가 TV에 출연해서 가장 잘 하는 건 바로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걸 만천하에 보여준다라는 거죠. 뭐 배도 볼록하게 나오고 와이프의 잔소리를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또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나이 지긋한 식당 사장님들을 공경하는 마음, 건방진 젊은 가게 사장에게는 호통치는 모습들이 모두 다 솔직하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일예로 진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가게에는 뭐 본인 사비로 10만원, 20만원짜리 뭐 밥솥을 사주기도 해요. 물론 출연료가 더 많겠지만 사비로 사줬다는 건 아주 기막힌 포인트가 돼요. 네, 이 진실돼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이. 제가 사용한 쇼미더 라이프는 SNS를 통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 매장을 운영할 때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사진과 뭐 영상, 그리고 신메뉴를 런칭했을 때, 또 와이프와 어디 놀러를 가거나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에 갈 때 등등, 이 모든 걸 공유했어요. 솔직한 저를 보여주고자 한 거죠. 손님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했는지 뭐 어땠는지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당연히 무언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장 인간적이야. 아, 저 사장 어제 와이프랑 놀이공원 갔다 왔던데. 아, 저 사장 가게 보름이나 문 닫고 대만 놀러 갔다 왔네. 미친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많은 사장님들이 SNS에 본인을 노출하는 걸 꺼려하세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만큼 더욱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물론 개인 신상이나 밝혀서는 안 되는 아주 극히 사생활적인 것들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매장을 꾸려나가는 노력에 대해서만큼은 잘게 쪼개어서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손님들은 그런 모습에 반하고 매력에 취해서 매장을 꾸준히 찾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니까요. 특히나 식당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나 혹은 계약과 관련된 일을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 뭐 대중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스윙 역할을 해요. 일례로 보험 설계사가 한 명 있다고 칠게요. 꾸준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의 일상을 본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보험 설계사와 종종 SNS를 통해서 소통했던 설계사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냐라는 말이죠. 심지어 서로 소통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늘 그 사람의 생활을 엿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뢰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휴머니티 이펙트, 즉 인간미 효과라고 하는데, 진실된 모습에 도취되어서 한 단계 상승한 신뢰감으로 계약까지 성사되는 단계를 말해요. 특히나 SNS가 대중적으로 퍼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매장의 SNS 채널이나 브랜드의 SNS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 SNS를 떠나서 말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브랜드 채널이 훨씬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SNS의 특성상 개인을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브랜드는 그 다음이 되는 게 맞아요. 소규모 비즈니스일수록 더더욱 그러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SNS가 중심이고, 김철수가 운영하고 있는 철수 돈가스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김철수를 신뢰하는 사람이 김철수 돈가스를 선택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 유명인들이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장사 기술은 마케팅보다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체크입니다.
무언가 뻔해 보이는 세 번째 장사 기술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니시스를 개발한 권도균 대표의 책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마케팅보다는 사랑과 정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구장창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실제 서비스에 대한, 제품 퀄리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품으로 치면 사용성, 이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등이 되겠죠. 흔히 손맛이 좋은 사람을 보고 식당 차리면 대박 나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들이 그냥 인사치레라는 건 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맛으로만 결정나는 게 지금 시대의 외식업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가 만든 음식, 물건을 실제 사장님이, CEO가, 대표가, 임원들이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체크를 하는지도 무척이나 중요해졌어요. 다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오류인 거죠. 얼마 전에 거의 3억 가까이를 쏟아부은 한우집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근 4시간을 앉아서 코칭을 해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의류회사 마케팅 부서 출신이신 사장님은 마케팅에만 온갖 신경이 쏠려 있었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이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돈을 홍보에 사용하고 계신 걸 보고 참 광고 회사들이 돈을 참 많이 벌긴 벌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정작 중요한 고기의 가격, 질, 서비스, 심지어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는 멘트 등등, 그렇게 큰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되지 않는 구조를 보고 아직도 아무나 식당을 차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만약 사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당시에는 질책보다는 코칭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에 잔소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접근하는, 고기가 왜 잘 안 구워지는지, 그 비싼 한우를 사 먹는 손님들이 왜 한번 방문하고 재방문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노트북을 보고 마침 와이프가 새로 사무실을 오픈하는 와중이어서 해당 노트북을 주문했어요. 가격이 좀 저렴해서요. 그런데 사놓고 보니까 오른쪽 쉬프트 키가 너무 이상하게 달려 있었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응하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그냥 뒀는데, 웬걸 와이프는 해당 노트북을 아주 경멸하는 수준으로 싫어했어요. 제대로 타자를 치기가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F와 J 자판 위에 있는 돌기도 어긋나 있어서 노트북을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다시는 해당 브랜드를 사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케팅에 아무리 치중해도 문제점이 바뀌지 않으면 고객은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피드백을 꼭 받아봐야 돼요. 포장도 직접 뜯어봐야 하고요. 이 제품들 중에는 플라스틱 포장을 뜯기 어려운 것들도 상당수 많으니까요. 권도균 대표는 책에서 김치볶음밥을 사 먹고 싶지만 제대로 하는 집이 없어서 못 사 먹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즉 누른 밥에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지만 식당에서는 그걸 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해 먹는다고 해요. 사랑과 정성으로 본인은 그 누른밥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식당에서는 누른밥을 하게 되면 팬이 탈 수도 있고 설거지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쉽진 않은 문제예요. 다만 저희 동네에 보면 떡볶이를 먹고 난 뒤에 누른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주물팬에 직접 볶아주고, 누른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약불로 조금 더 가열을 한 다음에 먹으면 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해당 가게 업력은 자그마치 30년이 넘어요. 위치는 몇 번이고 이동을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사를 했으니까 3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을 버텨낸 거예요. 아마 마케팅보다도 사랑과 정성,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락인을 이용해 손님을 우리 매장에 가두거나 구독 경제를 실현하기, 브랜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여주기, 마케팅보다는 사랑과 정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 이게 바로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 기술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다 제대로 실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락인을 어떻게 우리 매장에 접목해야 할지, 구독도 과연 가능할지, 또 나를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거든요. 게다가 문제 해결의 범위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한정짓는 게 가장 큰 실수인데, 직접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먹어보고 포장 용기에 넣은 채로 10분 이상 달려서 집에 와서 배고픈 상태로 먹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양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매장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많이 파는 사람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없을 뿐인 거죠. 제각기 다 다른 걸 팔고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개별성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많은 장사 기술들을 실행에 옮겨서 더 많이 파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봐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